네, 정지영의 5월 소식입니다.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능은 아니더라도 6월, 9월 중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페스탈로치아나 아니면 뭐 난기 페스톨라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좀 걸리긴 하는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정지용 시인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 가지 뭔가 좀 고정관념들이 있죠, 그죠? 뭐 아드님 관련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일제 강점기 속의 얘기라든지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이긴 한데 5월 소식이라는 시는 그런 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1927년 6월에 이제 투고가 된 시고 당시에 이제 정지용 시인께서 도시샤 대학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좀 그리워하는 대상을 생각하며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또 내는 추세를 보니 또 괜찮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감히 뭐라고 떠들 수는 없지만 나올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을 조금 나름대로 가지고 제가 선별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씩 튀어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이제 수군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판소리 개소설이 나오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험지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낸다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평가원이라는 집단도 어때요? 어떤 작품을 가지고서라도 또 굉장히 양질의 문제를 또 출제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해설을 해드릴 거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좀 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5월 소식이니까 5월에 뭐 소식이 왔나 보다까지는 괜찮으시죠, 그죠?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혔다는 게 진짜로 불을 태웠다는 게 아니고 오동나무 꽃이 탁 피어 있는 게 불이 난 것처럼 불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관적인 인식인 거죠, 그죠? 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학년 수능인가요? 우포는 왁세라는 시가 있어요. 철쭉 꽃밭을 다 태운다. 이게 진짜로 꽃을 태우고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 이 철쭉이라는 꽃의 색깔이 붉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이 불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다는 게 진짜로 오동나무 꽃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불을 낸다는 게 아니고 오동나무 꽃이 불처럼 보인다.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투영된 표현입니다.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그러면 화자께서는 이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에 첫 여름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립지 아니한가라는 게 진짜 묻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립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서리법이 활용되었다. 괜찮죠? 서리법이면 영탄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고요. 두 가지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화자께서는요. 지금 첫 여름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러면 시선이 외부로 가 있는 거야, 내면으로 가 있는 거야? 내면으로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자께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우린 두 글자로 성찰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텀을 비워놓은 것은 이유가 있겠죠.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리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너가 남기고 한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봅시다.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온대요. 그러니까 파랑새든 빨간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온다 이 소리 아니야. 즉 머릿속에 어린 나그네의 꿈이라는 것이 떠오른다 이 소리잖아요. 됩니까? 나무 밑으로 가든지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든지 네가 남기고 한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린대. 그럼 조금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자께서는 너라는 대상이 남기고 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곤소곤거린다는 게 옆에서 속삭이는 거잖아. 그럼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너라는 사람이 남기고 간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그럼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온다라는 것은 제목과 연관지어 봤을 때
5월에 소식이 들렸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 너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괜찮죠? 뭐 편지를 받았는지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파랑새가 뒤에 뭔가 온다며. 그럼 온다라는 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제목이 소식이니까 소식이 들렸으니 그 소식을 듣고 너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참고로 파랑새라는 존재는 청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푸르다 청자. 이 청조라는 존재는 길한 기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랑새라는 그 의미를 넣어서 읽으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그죠? 몰라도 읽을 수 있지만 참고로 군하니까 영탄법이 쓰였죠. 감탄형 어미니까. 모처럼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요.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화자께서는 소식을 들었어요. 5월에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에 관한 소식? 너에 관한 소식이겠죠. 그럼 너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너에 관한 소식을 듣고 너에 관한 기억을 떠올렸다. 괜춘? 그럼 소식이라는 것은 너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찰의 매개체입니다를 읽으시면 되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봤습니다. 그죠? 이 구조. 그래서 소식이 전달받았죠. 소식을 봤어요.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린다. 뭐 편지든 소식이든 짤막한 글귀든 너의 소식이 도착했죠. 그 너의 소식을 담고 있는 글을 보니 이 글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글자 하나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황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춘? 글자마다 황해가 넘실거린다는 것은 화자가 그 글씨를 보고 황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 황해라는 것은 뭐예요? 너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바닷속이 아니고 황해를 건너야 너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화자께서는 너를 생각하고 있죠. 동의? 근데 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상에 대한 생각, 대상의 부재. 그럼 화자께서는 너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를 항상 그리워하니까 너의 소식이 들렸으니 반가운 마음이 계속 울렁거려 있겠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황해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황해라는 것은 맥락상 그 황해에서 만나는 건 아니겠죠. 그 황해를 건너서 있는 공간에 너가 있고 그 공간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화자는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겠죠.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종선이라는 것은 작은 배를 말하는데 작은 배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갈매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갈매기가 쫙 날아가는 것처럼 이 배가 이렇게 갈매기가 쫙 날아가는 것처럼 배가 이렇게 흘러간다. 배는 흘러가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지? 배가 가겠죠. 하여튼 배가 진행을 할 거야. 그럼 화자께서는 너를 그리워하고 있고 황해를 건너야 너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에 대한 편지를 읽으면서 내 마음은 황해를 건너고 있다를 읽으시면 되겠죠. 괜춘? 이 작은 배가 쫙 나가는 것처럼 나는 너를 보러 황해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거기 가 있다 이 소리죠.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처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의 솟은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당신 너를 그리워하고 있고 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럼 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건 이 기억이 좋은 기억이겠지. 그리움이니까. 그럼 너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 너가 보고 싶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종선처럼 너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그러면 화자가 찾아갈까나 라고 얘기하는 이 외따른 섬은 모르긴 몰라도 너라는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아직 화자는 너를 만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화자는 외따른 섬에서 당신, 너를 만날 그 미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화자가 바라는 것은 너를 만나는 것이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핍과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외다른 섬으로 갈까나? 라는 것은 외다른 섬에 가면 모르긴 몰라도 너를 만날 수 있나 봐. 그럼 화자께서는 외다른 섬이라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춘.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시야를 넓히시죠. 쾌활한 5월의 넥타이가 난데없는 순풍이 된다고? 순풍이 바람이 쫙 불고 있고 5월에 그 바람에 넥타이가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넥타이가 쫙 날리고 있는 요 모습이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그 상황 전체와 맞물려서 넥타이가 순풍이 되어 너에게로 가고 싶다. 즉 나도 넥타이가 이렇게 남실거리면서 흩날리는 것처럼 나도 순풍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는 의미가 되겠죠. 약간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봄에 바람이 이제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는데 바람이 쫙 불면서 넥타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뭔지 아시죠? 그리고 카메라가 어떻게 돼요? 넥타이가 흔들리는 넥타이가 이렇게 넘실거리는 방향에 맞춰서 카메라의 시선이 쫙 움직이다가 창문 밖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머릿속으로. 아시겠죠? 왜 로맨틱이야? 낭만적인 공간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자가 대상을 보고 싶어하고 대상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그 대상 자체가 그 대상을 만나러 가는 게 비현실적이니까 로맨틱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로맨틱이라고 한다면 약간 뭐 사랑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 외다른 섬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섬이라기보다는 화자가 만나고 싶은 너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로맨틱하다고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읽어보면 된다.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조그마니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아니 너라는 존재는 그러면 선생님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황해 건너서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선생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화자는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너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너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고 너를 그리워하고 있고 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화자의 내면이 그런 상태니까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와 관련된 소리일까? 너와 관련된 소리겠죠. 그럼 이 오르간 소리는 너가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겠지. 너무 그리우니까 너가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가 들릴 정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두 번째, 화자는 지금 너를 만나러 외다른 섬으로 가고 싶대요. 근데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라고 한다면 이 섬은 화자가 지향하는 그 외다른 섬임을 알 수 있겠고 외다른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 바람과 파도에 씹힌다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너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떡하지? 걱정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걱정과 그리움과 여러 가지 좋은 복합적인 감정이 다 합쳐져서 너희가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난 너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너에 대한 그리움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지용 시인의 어떤 좀 스테레오 타입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일반적인 정서와는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